주제 공개합니다. 지루한 각계전투 시장, 누구랑 싸워야 돈을 버나. 주식시장아, 싸우자. 우리가 이길 건데 누구랑 싸워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 요즘에 정말 각계전투 이 순환매죠. 어떤 특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김동현 전문가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는 거고 낙폭 과다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순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오늘 지금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한국전력도 따지고 보면 낙폭 과대주입니다. 낙폭 과다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전력 움직임 자체가 이제 초기에 나올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일단 그 환율 하락의 수혜주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연료비 연동제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그럼 결국 뭐냐면은 수입하고 있는 석탄이나 또는 석유 값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대로 증가해서 이제 전력 소비에서 일단 그 많이 매기겠다, 세금을 매기겠다, 어떤 그 전력 사용료에 대해서 일단 같이 연동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실제 보면은 기간 산업이죠. 기간 산업이 또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실제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뭐 개인들의 실제 보면 소비, 특히 보면 전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연동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움직였을 경우에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료비가 많이 비싸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력료도 또 인상을 시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이런 부분 자체는 그동안에 실제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환율이 하락하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의 수혜주였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연동제를 딱 한다고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시기가 맞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것은 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 자체도 이게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고요. 결국 이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그 전공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한국전력 앞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그런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영업이 한 4조 원 정도 안 되겠느냐 하고는 이제 그렇게 좋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개인들의 그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공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전력료에 대한 부담 자체가 그대로 증가된다는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진짜 적당한 그런 선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거기에 이제 연동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 하면 어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이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실제 보면은 미국의 사종 로봇이죠.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로봇. 사종 로봇에 일단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80%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 모비스가 20%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가 10%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20% 해가지고 80% 되는데 어쨌든 로봇 산업에 대해서 대기업 그룹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에 500개 업무에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LG는 이미 2018년도에 로봇스타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로봇 산업에 일단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로봇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게 좋아질 거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로봇 시장이 무려 한 200조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매년마다 약 한 30%에서 한 35% 정도 그 내외에 일단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로봇 자체가 이제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지금 뭐 벌써부터 로봇이 하는데 이미 산업 로봇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에서 대부분 로봇이 이제 보면은 움직여서 뭐 용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류를 이동시킨다거나 그런 점은 일찌감치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지금 현재서 봤을 때는 발전적인 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종 로봇이 오늘 팁을 잠깐 보니까
그 물류를 끌고 그러니까 차량을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사종 로봇이 달아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상당한 그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로봇이 다양한 곳에서 상당히 사용하지 않겠나 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종목들이 보게 되면은 뭐 로봇스타라든지 또는 그 유진 로봇 또는 로봇 또는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운용 자체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이렇게 휴림 로봇은 10월 달에 보게 된다면 주가 자체가 거의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죠. 한 700원대에서 보면은 한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저가주긴 한데 이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로봇스타 이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뭐 매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눌림목이 나오고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UNI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 자체가 올랐다가 조금 그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UNI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잠깐만요. 로봇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역시 주가가 바닥권에서 탈피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은 그 전망치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기업 그룹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이런 그 산업의 그 변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성장성 그런 문 자체가 결국 중소형주에도 영향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LG그룹에서 또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LG그룹에서 보면은 이 로봇스타를 인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대기업 그룹이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그 로봇 기업들은 또 피인수가 될 수, 인수할 수 있는 그죠? M&A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계 전투에 많이 오른 부분을 좀 잘 실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좀 주목이 되나 딱 여러분 귀에 꽂히셨죠? 로봇이었습니다. 자, 이 로봇에 대한 그 근거들과 여러 것들을 살펴봤는데 먼저 그러면 그 다음은 스카이 전문가께서 어떤 걸 좀 보시나 살펴볼게요. 지금 뭐 건설,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 뭐 전기가스까지 뭐 이렇게 아주 각계 다양하게 이렇게 특징을 보였잖아요. 괜히 뒤쫓아갔다가 타이밍 잘못 맞으면 오히려 손해볼 것만 같은데 네. 어떤 것 좀 눈여겨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미 내년도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계산이 크게 기대가 좀 되는 섹터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놓자라고 한다면 건설 관련 종목을 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도 보시면 건설 소재 쪽에서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또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이슈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을 갖추면서 굉장히 좀 단기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전반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간에 이제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주 초에 잠깐 조정을 좀 보여줬다가 다시 또 주 후반에 들어서 이 같은 파동을 보여주면서 바닥권을 탈피해서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같은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을 하면 중간중간 단기 조정은 있더라도 이 같은 일정한 방향성을 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오히려 쉬어가는 지점마다 오히려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페인트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소재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같이 파생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따가 제가 또 가져온 종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형 뭐 건설 종목들이 오늘 업종 대표주들로 먼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중소형 건설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지점에서 보면 굉장히 바닥입니다. 건설 종목 업황 자체가 워낙에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졌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SOC 투자 11만 만의 최다치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시작이 좀 늦어진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대규모로 지금 이제 시공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정책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크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린 뉴딜 정책에서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 건설 경기 관련해서 움직임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물 경기를 빨리 끌어올리려고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평가, 지금의 시점에서 굉장히 맞는 섹터죠. 저평가가 되어 있고 실적이 주가 자체가 저점에 있고,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크게 개선이 기대가 되는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함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마성으로 또 하나를 좀 덧붙이자면, 사실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번 겨울은 또 사실은 당장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확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3단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류를 하고 있지만 학교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완벽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도 이 연말 이러한 시즌적으로도 성수 시즌에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안에 있는 이런 시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신작 출시와 함께 이런 게임주들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점이 좀 된 거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최근에 이제 또 관계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들도 조금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 같은 이러한 내년도 실적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성수 시즌과 함께 이런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우리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최근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게임 섹터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주도주의 부재 속에 지금 업종 종목별로 테마, 순환, 변동, 그것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사마페인트가 상한가를 나타냈고요. 또 거기다 게임주까지 이렇게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을 텐데, 우리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네. 로봇 관련주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집중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일부 정도만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 관련주는 일단 조정을 좀 보이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사실상 이제 로봇 관련주만 사라 그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은 오늘 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보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얘기도 최근에 했었고,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많은 그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런 시장에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로봇이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낙폭 과다 종목들의 그런 순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빠졌고, 거기에 따른 실제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그 바닥을 탈피하는, 물론 재료가 있었지만은 그 재료도 재료지만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주가 많이 빠진 데 대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 자체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섹터도 아까 그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좋은 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보면 아직 보면 그거예요. 내수주입니다. 내수주. 한국전력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물론 해외 건설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 움직임 자체가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의 그 키 맞추기 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낙폭과대에서의 그동안 못 오른 것 중에서 우리가 잘 찾으면 분명히 이제 연말에도 수익 함께 챙길 수 있을 거라 보네요. 아까 로봇도 말씀해 주셨고 또 중소형 건설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오늘 제시할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라운드 2 정리하고 라운드 3 넘어갈게요.